여러분, 혹시 공항이나 서울역에서 택시 타려고 기다리다가 수상한 차에 호객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얼떨결에 탔다가 깜짝 놀랄만한 요금을 내고 황당했던 적은요? 오늘은 바로 그 불법 택시의 모든 것을 다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 서울역처럼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기승을 부리는 이 불법 택시들, 대체 뭘까요? 과연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는 어떻게 구별하고 신고해야 할까요? 불법 택시, 넌 대체 누구냐? 정의와 다양한 유형 심층 분석. 먼저 불법 택시가 뭔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한마디로 택시 운송 사업 면허 없이 자가용이나 렌터카 같은 일반 차량으로 돈을 받고 승객을 태워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모든 행위를 통칭합니다. 이게 바로 불법 택시 영업의 핵심 정의입니다. 요즘은 정말이지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영업을 하는데요. 심지어 일반 승용 차량에 택시라는 글자를 임의로 붙이고 다니며 합법적인 택시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마주하는 차량의 번호판이 노란색이 아니라면 무조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야 합니다. 흰색 번호판을 단 차량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면 100% 불법 택시라고 단정 지어도 무방합니다. 정말 대담하고 뻔뻔하기 짝이 없죠. 이러한 불법 택시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용을 이용한 유사 택시 영업 이 유형이 가장 흔하게 목격되는 형태입니다. 자신의 개인 소유 승용차를 이용하여 마치 정식 택시인 양 손님을 태우고 운송 요금을 받는 행위입니다. 불법 운전자들은 마치 아는 사람을 태워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접근하거나 일반 시민인 척하며 은근슬쩍 영업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친분이나 특정 앱을 통해 은밀하게 승객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한 유사 택시 영업. 이 유형은 개인이 렌터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빌려서 불법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자가용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더욱 구별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렌터카 번호판 또한 흰색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만 봐서는 불법 여부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주로 단기 렌트하여 집중적으로 불법 영업을 한 후 다시 렌터카를 반납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려 합니다. 타 지역 택시의 관내 불법 행위,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불법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 택시가 서울 시내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거나 특정 장소를 배회하며 호객 행위를 시도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정식 택시는 각 지자체로부터 부여받은 사업구역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공항과 서울역의 불법 택시 현황, 그들의 은밀하고 교활한 영업 방식과 바가지 요금의 실체.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서울역. 이곳들은 그야말로 불법 택시 운전자들에게는 황금어장과 다름없는 곳입니다. 특히 한국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매일 수없이 오가는 곳이라 그들이 불법 택시의 주요 타겟이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법 택시들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승객들에게 접근하고 영업을 할까요? 그들의 교활한 영업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끈질긴 호객 행위, 가장 흔하고 노골적인 방법입니다. 택시 타세요? 어디 가세요? 싸게 모셔다 드립니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승객들에게 접근하여 유혹합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이나 이른 새벽에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되거나 배차 간격이 길어지는 시간대에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공항 입국장 앞이나 택시 승강장 주변에서 서성거리며 초행길인 듯한 외국인이나 짐이 많아 지쳐 보이는 여행객들에게 마치 합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인 양 다가가 호객 행위를 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친절함이 가장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일반 차량 위장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흰색 번호판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법적인 택시인 양 행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외부에 택시라고 적힌 스티커를 임의로 부착하거나 특정 앱을 통해 호출된 프리미엄 차량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언뜻 보면 일반 콜밴이나 고급 모범 택시처럼 보이게 하여 순진한 승객들을 속이려는 거죠. 이러한 위장술은 특히 한국의 택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미터기 미사용 및 오직 현금 결제 강요. 이게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불법 택시들은 절대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차량의 미터기가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고의적으로 작동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승객에게 현금만 받는다고 강요합니다. 카드 결제는 물론이고 심지어 계좌이체도 잘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모든 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죠. 이는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나중에 승객이 부당요금 등의 문제로 신고하려 해도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치밀한 수법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바가지요금의 극치, 상상 초월, 불법. 택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정해진 요금 체계나 기준 따위는 전혀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합법적인 택시를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요금은 대략 5만원에서 6만원대입니다. 그러나 불법 택시는 8만원은 기본이고 심하면 10만원, 15만원, 심지어 20만원까지 터무니없는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부산까지 무려 60만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당요금을 요구하고 실제로 징수한 충격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합법적인 영업이 아니라 강도나 다름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심지어 같은 서울 시내에서도 일반 택시면 1만원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3만원, 4만원씩 부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한국 지리에 어둡거나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는 코리아 트래픽 잼 심하다, 그래서 비싸다, 밤이라 특별 요금이다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과 핑계를 대며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비양심적이고 나쁜 사람들입니다. 주요 타겟 승객주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나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 혹은 심야 시간이나 이른 아침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급하게 이동해야 하는 국내 승객들이 주된 타겟이 됩니다. 이들은 상황 판단이 어렵거나 합법 택시를 즉시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법 택시 운전자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불법 택시, 도대체 왜 타면 안 될까요? 당신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성. 단순히 요금만 비싸게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 택시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안전, 재산, 그리고 법적 권리 보호와 직결된 아주 심각한 위험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불법 택시를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심각한 문제의 가장 치명적이고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만약 불법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 혜택을 제대로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승객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는 물론이고 합의금 같은 법적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 처리 자체가 안 되는 택시라니 상상만 해도 아찔하고 끔찍한 상황이죠.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온전히 승객의 몫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 노출 위험의 현저한 증가. 불법 택시 운전자들은 정식으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법적인 택시 기사들은 운송 자격증을 소지하고 주기적으로 범죄 경력 조회, 운수업 교육 등을 받지만 불법 택시 운전자들은 이러한 검증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과거 범죄 경력이 있거나 승객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혹은 승객의 소지품을 노리는 절도범이라면 상상하기도 싫지만 이러한 잠재적인 범죄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이동하는 여성 승객이나 어린이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신원 미상의 사람과 단둘이 있게 되는 것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합니다. 바가지요금 및 난폭운전, 과속의 위험. 바가지요금은 앞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두 번 말하면 입 아프죠.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은 정식으로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하여 난폭운전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운전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빨리 가야 한다는 핑계로 신호 위반을 일삼거나 차선 변경을 함부로 하는 등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위험천만한 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곧 사고 위험을 현저히 높이는 요인이 되며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서비스 품질과 책임 회피. 합법적인 택시들은 서비스 규정이 명확하며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택시회사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택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갑자기 목적지가 아닌 엉뚱한 곳에 승객을 내려주거나 돌연 운행을 중단하고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황당한 상황이 발생해도 하소연할 곳이 전무합니다. 어떤 불합리한 일을 당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가능성 불법 앱을 통해 호출하거나 현금 거래를 하면서 개인, 연락처 등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불법 택시 절대 안 탄다. 구별법 완벽 정리로 당신도 탐정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가 불법 택시에 덫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해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절대로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세요. 당신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란색 번호판 이거 하나만 정확히 기억해도 80%는 불법 택시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모든 택시는 예외 없이 노란색 번호판을 사용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주하는 차량의 번호판이 흰색인데 영업을 하고 있다면 100% 불법 택시라고 확신해도 좋습니다. 잊지 마세요. 노란 색 번 호 판 이 세 글자가 당신의 안전을 지켜줄 핵심 키워드입니다. 번호판에 쓰인 한글 문자 확인. 노란색 번호판에 쓰여있는 한글 문자도 매우 중요합니다. 합법적인 영업용 차량은 번호판에 아, 바, 사, 자 중 단 하나의 문자를 사용합니다. 만약 허, 하, 호와 같이 렌터카나 일반 개인 승용차 번호판에 사용되는 문자가 쓰여 있다면 설령 노란색 번호판이더라도 한 번 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교묘하게 번호판을 위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되면 주변에 물어보거나 신고하세요. 미터기 사용 여부 철저히 확인. 승차하기 전에 반드시 차량 내부에 미터기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운전자가 미터기를 켜고 운행을 시작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미터기를 켜지 않거나 요금을 미리 정하자고 제안한다면 절대 그 차량에 탑승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불법 택시의 전형적인 꼼수이며 바가지 요금을 징수하려는 명백한 의도입니다. 심지어 미터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핑계를 대며 정찰 요금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카드 결제 가능 여부 필수 확인. 합법적인 택시는 당연히 현금 결제뿐만 아니라 카드 결제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또한 요즘은 다양한 모바일 페이 결제도 가능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현금만 된다고 고집하거나 카드 결제기가 고장났다는 등의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무조건 피하세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불법 택시. 운전자들이 범죄 기록을 남기지 않고 세금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가등 택시 지붕 표시 등 확인. 일반 택시의 지붕에는 택시 또는 TAXI라고 쓰인 가등이 달려 있습니다. 이 가등은 평소에는 꺼져 있다가 손님이 탑승하면 자동으로 켜지고 비상 상황 시에는 빨간색으로 깜빡이며 주변의 위험을 알리는 기능도 합니다. 만약 가등이 아예 없거나 너무 조잡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뭔가 조작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물론 요즘은 앱으로 호출하는 일부 고급 택시 중에는 가등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등의 유무와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객 행위는 무조건 단호하게 거부하세요. 이들은 공항이나 역 앞에서 대놓고 승객을 향해 손짓하며 택시 타세요 라고 소리치거나 짐을 들어주려 하는 등 적극적인 호객 행위를 하는 차량은 99.9% 불법 택시입니다. 합법적인 택시들은 승강장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승객을 태울 뿐 승객을 찾아다니며 호객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못 들은 척, 못 본 척하고 단호하게 무시하고 지나치세요. 그들과 눈을 마주치거나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불법 택시, 너는 이제 끝이다. 신고 방법과 통 큰 포상금까지. 만약 불법 택시를 직접 목격하거나 안타깝게도 피해를 입었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용기와 적극적인 신고는 다른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고 우리 사회의 교통 질서를 바로잡는 데 엄청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천광역시의 경우 불법 택시 영업 신고 시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정의를 구현하고 용돈까지 버는 일석이조의 기회.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할까요? 다양한 신고처를 알아봅시다.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 거주자, 서울시민이라면 국번 없이 12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빠르고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시군구청 교통 관련 담당 부서, 서울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해당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 대중교통 관련 부서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땡땡시청 불법 택시 신고 또는 땡땡구청 교통과라고 검색하시면 담당 부서와 연락처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불법 택시를 만났다면 공항 내에 상주하는 안내센터나 공항경찰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공항은 불법 택시 단속이 매우 강화되는 주요 거점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서, 공항경찰대, 파출소 및 112번이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위급 상황이라면 국번 없이 112번으로 전화하여 신고하세요. 경찰은 형사처벌과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택시 민원센터, 국토교통부 민원센터, 전국적인 불법 택시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중앙기관입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꼭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최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중요합니다. 신고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단속과 처벌이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택시 차량 번호, 이거 정말 초특급 중요합니다. 불법 택시의 차량 번호를 꼭 메모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세요. 이것이 단속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위반 장소 및 시간, 언제, 어디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정확히 기억하거나 구체적인 위치에 김포공항, 국제선 입국장 앞, 서울역 1번 출구같이 시간을 기록해두세요. 위반 내용, 승차 거부, 바가지요금 요구, 미터기 미사용, 호객행위, 난폭운전 등 어떤 종류의 불법 행위를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상황 묘사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요금, 영수증 등 증빙 자료 요청하세요. 만약 불법 택시에 탑승하여 바가지요금을 지불했다면 카드 결제 내역이나 현금 영수증이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현금 결제를 유도하므로 대화 녹음 파일, 차량 내부 사진을 찍으세요. 운전자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동 경로 캡처, 화면 등 간접적인 증거라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신분 노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친구들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서울시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QR 설문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간편하게 불법 택시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외국인 관광객들도 불법 택시 피해를 예방하고 신고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택시,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강력한 단속 현황과 처벌 규정. 불법 택시 영업은 단순한 상술이나 개인적인 편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무시하고 운수사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이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은 불법 택시 영업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 택시 영업을 하다가 관계 당국에 적발되면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생각보다 처벌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 정지 처분 및 면허 취소됩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별개로 불법 영업에 사용된 차량은 운행 자체가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가 다른 운송사업, 면허의 화물 운송, 렌터카 사업 등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매우 강력한 제재입니다.
운행 정지 기간 동안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관계 기관들은 이러한 불법 택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인천시, 한국공항공사, 경찰청 등 여러 관계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항이나 주요 관광지, 대형 역사를 중심으로 불법 택시들을 집중적으로 잡아내고 있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1월에는 인천공항에서만 무려 466명의 불법 택시 영업자들이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 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로 볼 수 있겠죠. 이들은 렌터카 등을 이용하여 무등록 유상운송을 저지르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까지 8만원, 부산까지 60만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바가지 요금을 징수하여 폭리를 취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도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승차 거부, 호객행위 등 불법 택시 영업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면허 취소 등의 강력한 처벌을 단호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전담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편의를 위해 QR 설문 신고 창구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요. 자, 오늘은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 서울역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주요 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는 불법 택시의 실태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심각한 위험성,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심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불법 택시는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편법적인 영업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교통 질서를 해치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소중한 안전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그리고 불법 택시를 목격했을 때의 용기 있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